안녕하십니까. 4월 1일 목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임입니다. 오늘 뉴스의 주요 제목입니다. 첫째, 백신 접종하실 분 연령 관계없이 오세요. 둘째, 팬데믹 속에서 유타나시아가 합법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는 이렇게 관시를 받으면서 왜 그렇게 목을 맵니까? 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신 접종하실 분 연령 관계없이 오세요. 뉴스캐스터 아이린 킴이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예방접종센터가 여분의 백신이 있다고 발표하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접종센터 주위에 줄을 섰습니다. 사진은 우선순위 그룹의 지역 주민들에게 접종하고 남은 여유분을 연령 관계없이 선착순 접종해 주겠다고 방송하자 런던 동부의 올셈스토 접종센터에 엄청난 사람들이 줄을 선 것을 보여줍니다. 대부분 30대 미만의 젊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순서가 오려면 아직도 2달 정도는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추가 공급량을 발표하면서 지역구 노동당 의원 스텔러 크리시는 다음과 같이 트윗했습니다. 월탐스토우는 오늘 도서관에 있는 접종센터에 코비드-19 백신이 추가 공급됩니다. 18세 이상 1차 백신을 맞기 원하는 사람은 오늘 오후 6시 30분 이전에 NHS 번호와 귀하가 속한 카테고리의 증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팬데믹 속에서 사망 도우미 유타나시아가 합법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캐스터 아이린 킴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전립선 암이 진행된 영국 최고의 뇌신경외과 의사 중 한 사람이 사망 도우미에 대한 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이 자살하도록 돕는 것을 사망 도우미라 하지요. 영어로 유타나시아라고 합니다. 은퇴한 신경외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헨리 마어시는 6개월 전에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이 불치이며 치료한다고 해도 잘 낫지도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타나시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망 도우미에 반대하는 케어 낫 킬링 단체는 법은 연약해진 인간이 생명을 끝내도록 압력을 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쉬 박사는 로버트 바크랜드 법무장관에게 50여 명의 하원 의원과 단체들이 공동으로 유타나시아를 인정하라는 서한을 보내면서 사망 도우미에 관한 영국의 법이 다른 나라보다 뒤처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자살을 돕는 것은 범죄이며 최대 14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6개월 미만의 생명이 남은 환자에게 유타나시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원하면 자살 도우미가 합법적인 스위스로 가는 티켓을 사서 목숨을 끊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미 비포어 유라는 영화가 유타나시아를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자살 도우미 합법 요청 편지는 마어시 박사가 옹호하고 있는 휴머니스츠 UK와 그가 후원자인 캠페인 그룹 마이 데스, 마이 디시전이 공동으로 발송했습니다. 자신의 암 진단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말한 마어시 박사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점차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깊은 충격을 받고 몹시 두렵고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마쉬 박사는 과거에 그가 이론적으로 남의 도움으로 사망하는 것을 옹호했지만 언젠가는 자신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몇 달 안에 방사선 치료를 시작할 예정인 71세의 그는 이 나라에서 법을 바꾸려면 뭔가를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자인 영국의 앤드류 콥슨 최고 경영자는 마쉬 박사의 암 발병에 대해 듣게 되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죽는 방법,
장소,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정당의 정치적, 이념적 경계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자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헨리와의 편지에 서명한 의원들은 불치병과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의 목소리를 논쟁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케어 낫 킬링의 최고 경영자인 고어던 먹다넬드 박사는 코비드 팬데믹의 한가운데서 도우미 자살과 안락사를 합법화하려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다는 것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현행 법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 노인, 병자 및 장애인이 자살이나 안락사를 지원하는 전 세계의 소수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자신의 목숨을 끊으라는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NHS가 얼마나 취약한지, 자금 부족이 서비스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 완화 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 받지 못하는 영국인 4명 중 1명은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적 정책은 위험하고 절망적입니다. 법무부 대변인은 이러한 민감성과 중요성의 영역에서 법을 바꾸려면 정부에 의한 결정보다는 개별 하원 의원들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괄시를 받으면서 왜 그렇게 목을 맵니까? 나이도 어린 김여정에게 무시당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안타깝다는 빅타 현 뉴스 애널리스트가 내용을 보도해드립니다. 새파란 아이에게 이렇게 관세와 무시를 당하면서 왜 그렇게 목을 맵니까? 무엇을 이루고 싶은 것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고요? 통일을 하시고 싶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통일인가요? 미국의 소리방송 영상으로 김여정이 문재인에게 한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30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자신을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고 밝히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비난했습니다. 지난 26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우려를 표한 데 대해 뻔뻔스러움에 극치이며 이런 행태는 북한의 자위권을 유엔 결의 위반 또는 국제사회의 위협이라는 미국의 주장과 닮았다면서 문 대통령은 미국산 앵무새나 다름없다고 조롱하듯 비난했습니다. 이건 문재인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한을 얕잡아보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적국의 선전부장의 망발입니다. 2016년 10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최고 존엄이 있다면 남한에는 5천만 존엄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문재인이 아무 말도 안 했더라면 차라리 아무 소리도 안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만 하는지 극명하게 알려주는 현실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부활절이 시작되어 월요일까지입니다. 저희 방송도 쉬겠습니다. 내주 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